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집이 싸구려처럼 보일 수 있다. 대리석 상판과 명품 가구를 들여놔도 왠지 허전하고 전시된 공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 저렴해 보이는 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도의 부재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러 잘못 꾸미는 건 아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집이 왜 저렴해 보이는지를 정확히 짚고 감각적이면서도 똑똑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것이다. 집이 저렴해 보이는 데에는 3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유도 얼마나 돈을 썼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값비싼 가구를 들여놓고 대리석 식탁에 고급 조명을 달아도 이상하게 허전하고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공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집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진짜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생각 없이 꾸민 공간이라는 인상이 풍기기 때문입니다.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꾸민 공간은 쉽게 티가 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유통 대량 포스터, 무난하게 맞춰놓은 가구 세트, 충동적으로 구매한 인테리어 소품들. 이런 것들이 어울림 없이 모여 있으면 집 전체가 마치 누군가가 살기 위해가 아니라 비워두지 않기 위해 억지로 채워놓은 듯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공간의 비율이나 조명 같은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가 맞지 않으면 물건이 아무리 비싸도 그 공간은 어딘가 삐걱대고 불편해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 지나치게 어둡거나 방의 비례에 어울리지 않는 소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보는 사람은 이유를 설명하긴 어려워도 이상하다는 감각을 즉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선이 여기저기 노출되어 있고 이유 없이 쌓아놓은 물건들이 공간을 어지럽히고 있다면 단순히 지저분하다는 수준을 넘어 돌봄이 없는 공간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건 중고로 저렴하게 마련한 물건이라도 정성을 담아 선택하고 어울리게 배치하면 놀랄 만큼 품격 있는 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과 의도인 셈입니다. 2번째 이유는 소재와 재질에 대한 정직함이 부족할 때입니다. 언뜻 보면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너무나 뻔히 드러나는 가짜 대리석 식탁 광택이, 어색한 플라스틱 마감 가구, 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나뭇결이 프린트된 비닐판이 얇게 붙은 것. 이런 것들은 공간 전체에 이상한 느낌을 주게 마련입니다. 물론 천연자재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진짜처럼 보이느냐입니다. 마치 로고 철자가 틀린 짝퉁 가방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억지스럽고 티가 나는 가짜는 오히려 전체 인상을 깎아먹습니다. 집안 전체를 통고크 원목이나 천연 대리석으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졌을 때의 느낌, 빛이 닿았을 때의 질감, 눈으로 봤을 때의 균형감. 이런 요소들이 진짜처럼 느껴지는가, 억지스럽지는 않은가를 고려해 재료를 고르는 태도가 그 공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3번째 이유는 시각적으로 납작하고 단조로운 공간감 때문입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반들반들하고 매끄러우며 마감재가 모두 비슷한 톤이라면 그 공간은 깊이감도 생동감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천연나무 거친 돌짜임이 있는 천이나 자연 섬유 같은 재료들이 주는 질감은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풍부함을 만들어냅니다.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 작은 실수도 이런 평면적인 재료와 반복된 마감이 겹쳐지면 결국 공간 전체를 저렴하고 조잡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왜 그런지 딱 잘라 말하긴 어려워도 사람의 감각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싸구려 같다고 인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집이 저렴해 보이는 원인은 고가의 가구나
인테리어 소품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 없이 채워진 듯한 느낌. 티가 나는 가짜 재질, 질감 없이 평면적인 마감. 이 세 가지가 겹쳐질 때 공간은 진정한 온기와 품격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은 의식적인 선택과 섬세한 시선으로 충분히 바꿔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을 꾸미면서도 의외로 자주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아무리 좋은 가구나 소품을 들여놔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순간에 저렴하게 보이게 만드는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오늘은 그런 흔하지만 고치기 쉬운 9가지 실수 중 첫 번째, 바로 커튼 설치에 대한 이야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커튼을 설치할 때는 창문보다 높고 넓게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도 여러 영상에서 강조했듯 커튼봉은 창틀보다 충분히 넓게, 그리고 창문 상단과 천장 사이에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올려다는 것이 공간을 넓어 보이게 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흔히 간과되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봉의 위치는 잘 잡았지만 커튼 천 자체의 폭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커튼을 닫아보면 천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어색하게 펼쳐지고 창 전체를 간신히 가릴 뿐 여유롭고 부드러운 주름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치 수건 한 장을 창에 걸어놓은 듯 밋밋하고 가벼운 인상을 주게 되죠. 이것이 공간 전체를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커튼 천의 폭을 반드시 창 너비의 2배에서 2.5배 이상으로 넉넉히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 너비가 2m라면 커튼 천은 총 4m에서 5m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양쪽으로 커튼을 나누는 경우 한쪽당 최소 2m에서 2.5m의 천이 있어야 비로소 자연스럽고 우아한 주름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너무 많은 양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이 풍성한 주름이 커튼을 값비싸 보이게 만들고 공간의 전체 인상을 고급스럽게 바꿔줍니다. 단정하고 품격 있는 거실이나 침실을 만들고 싶다면 커튼의 길이만큼이나 넓이에 더욱 신경 써보시길 권합니다. 혹시 이 부분이 헷갈리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커튼 설치 실수를 다룬 별도의 영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흔한 실수는 가구 배치가 바닥 높이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파, 침대, 책상, 테이블처럼 바닥에 놓이는 가구에만 집중하지만 그렇게만 꾸미면 공간 전체가 마치 허리 높이에서 멈춘 듯한 느낌을 줍니다. 벽의 상단 천장 쪽은 텅 비어 있고 시선이 멈추는 지점이 모두 낮기 때문에 방이 이상하게 눌려 보이고 갑갑한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간을 풍성하고 확장감 있게 만들기 위해선 수직적 레이어링, 즉 높낮이를 다양하게 섞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쿠션이나 블랭킷을 겹겹이 놓는 것만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시선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시각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액자를 벽 위쪽에 걸거나 키가 큰 플로어 스탠드 조명, 선반 화분 등을 활용해 수직 방향으로 요소를 배치해보세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펜던트 조명이나 벽부등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공간 전체에 무게중심을 끌어올려주며 보는 이의 시선을 위로 이끌어 방을 훨씬 넓고 개방감 있게 만들어줍니다. 시선이 소파 높이에서 멈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간 전체를 둘러보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혹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제가 직접 제작한 인테리어 체크리스트와 동영상 가이드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공간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집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공간에 활력을 더하고 싶을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 있습니다. 강렬한 색 하나만 포인트로 넣으세요. 처음엔 분명 괜찮은 방법처럼 들리죠. 하지만 그 색이 방 안에서 유일한 강조 요소가 되고 같은 색이 정확히 같은 톤으로 소품 곳곳에 반복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공간은 단조롭고 조악한 인상을 풍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강한 색 하나만으로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색감에도 섬세한 뉘앙스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을 사용하고 싶다면 하나의 초록을 복붙하듯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리브 세이지, 딥그린 등 다양한 톤의 초록을 서로 다른 재질에 걸쳐 자연스럽게 배치하는 것이 더 깊은 인상을 줍니다. 붉은색을 쓰고 싶다면 선홍색, 벽돌색, 와인빛 등으로 조화롭게 퍼뜨리고 질감이 다른 천이나 도자기, 목자의 등에 색을 흩어 놓아야 비로소 공간에 생명이 깃듭니다. 같은 계열의 색을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배치했을 뿐인데 그 방은 처음부터 정교하게 계획된 듯한 고급스러움을 풍기게 됩니다. 디자인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색 하나를 바꾼다가 아니라 색의 깊이를 더한다는 감각이 있어야 비로소 공간이 살아납니다. 이어서 주의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지나치게 모조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애쓴 가짜 재질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비닐 바닥재라 해도 차가운 회색 톤은 왠지 싸구려 느낌을 주는 반면 따뜻한 오크톤의 나뭇결은 훨씬 자연스럽고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도자기 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하게 무늬가 들어간 타일은 인공적인 느낌이 강해 부담스럽지만 무늬가 잔잔하고 고급스럽게 정제된 타일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조화나 인조식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쪽은 조잡하고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 반면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운 형태와 잎의 방향 덕분에 놀라울 만큼 실제 같은 느낌을 줍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가짜 그 자체가 아닙니다. 티나는 가짜, 억지로 진짜처럼 보이려는 가짜가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무늬가 과장된 대리석 패턴 비현실적인 나뭇결이, 그려진 가구 표면 반질거리는 플라스틱 마감은 인간의 눈과 뇌가 순식간에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만져온 자연의 질감은 결코 쉽게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값싼 가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포일 베니어 마감은 실제 나무와 완전히 다릅니다. 포일 베니어는 플라스틱 얇은 인쇄질을 붙인 것으로 표면은 매끈하지만 아무런 입체감이나 온기가 없습니다. 반면 진짜 나무 베니어는 얇게 잘라낸 실제 나뭇결을 그대로 살려내기 때문에 손끝에 전해지는 결이 다르고 빛을 받는 방식도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집 전체를 천연 원목과 고급 자재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티나는 가짜로 채운다면 그 공간은 아무리 꾸며도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가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개의 모조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덜어낼 줄 아는 안목과 중간중간 질감이 살아있는 빈티지 소품이나 자연 소재를 섞어주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공간이 숨쉬고 보는 이도 그 집에 정성이 깃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처럼 느껴지는 재료입니다. 속이려는 감각이 아닌 솔직한 선택에서 공간의 품격은 시작됩니다. 혹시 이 과정을 상상하기 어려우시다면 집 사진을 한 장만 올리고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나만의 스타일로 꾸며진 예시 공간을 보여주는 도구도 있습니다. 아직은 베타 단계라 초대가 필요한 상태지만 곧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재료를 고를 때에도 정직함이 담긴 선택을 하시는 것.
그것이 결국 집이라는 공간을 싸구려가 아닌 당신만의 특별한 공간으로 바꿔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요즘 인테리어에서 가장 빠르게 공간을 싸구려처럼 보이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는 범용 소품의 남용입니다. 익숙하시죠? 인스타그램에서 100번은 봤을 법한 그 조화, 꽃병 감정 없는 영어 문구가 인쇄된 액자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추상화 프린트들. 이런 것들이 집안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면 공간은 점점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전시장처럼 변해갑니다. 마치 그냥 형식적으로 채워넣은 느낌 한 칸 체크하듯 인테리어를 해버린 느낌이랄까요. 이런 소품들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집안의 중심을 차지할 때 공간은 금세 텅 빈 듯한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인테리어란 결국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취향과 기억 손길이 배어 있어야 비로소 진짜 집이 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게 진열된 물건이라면 최소한 3가지 중 하나는 만족해야 합니다. 아름답든지 실용적이든지 아니면 마음을 건드리는 감성이 있든지. 예를 들어 서울의 어느 시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손도자기 그릇,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담긴 액자, 혹은 아무 쓸모는 없지만 볼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는 작은 인형 하나.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간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짜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이런 물건들은 결코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렴한 생활용품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건져낸 것이라도 애정 어린 선택이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를 가집니다. 반대로 무의식적으로 고른 물건들, 그냥 계산대 앞에서 심심풀이로 집어든 소품들이 공간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집안은 정성 없이 꾸며진 장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물건 하나하나가 별로 기억에 남지 않는 건 물론이고 공간 전체가 감정 없는 배경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왜 여기에 두었는가에 대한 나만의 답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물건으로 빈자리를 메우기보다 차라리 잠시 빈 벽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한 점의 물건을 기다리는 인내심은 공간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데에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집이란 카탈로그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완벽한 스타일링을 따라 한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감정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속에서 살아온 흔적이 남아있는 집입니다. 조금은 낡고 조금은 엉성해 보여도 그 안에 나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짜 집이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싸구려처럼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시각적인 생동감이 부족할 때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지나치게 반질반질하고 인공적인 재질로만 채워져 있을 때 그 공간은 아무리 정리되어 있어도 왠지 모르게 밋밋하고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MDF, 플라스틱, 폴리에스터 같은 합성 소재만 가득한 공간은 청결함을 넘어서 차갑고 메마른 느낌을 줍니다. 마치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잠깐 들렀다 가는 곳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 질감이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질감이 있는 사물에 끌리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면의 거칠기, 깊이감 재질의 밀도 같은 시각적 단서는 뇌가 공간을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손끝이 느끼는 감각만큼이나 눈으로 보는 감촉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나무의 결돌의 무게감, 천의 주름 짜임이 있는 섬유처럼 자연스러운 질감이 더해지면 그 자체로 공간은 더 안정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한번 숲길을 걷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나무 껍질 떨어진 나뭇잎 제각각 다른 색의 돌들. 각각의 요소는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감각적인 풍성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연스러움이 우리가 집에서도 느끼고 싶은 정서적 안락함입니다.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거친 느낌의 양모러그, 나무 질감이 살아있는 테이블, 린넨 패브릭의 커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는 화분 하나만 더해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그런 작은 대비가 빛을 받아 공간의 깊이를 만들고 보는 이의 시선을 이곳저곳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와 동시에 시중에서 흔히 제공되는 천편일률적인 마감재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복도 천장에 달린 밋밋한 형광등 욕실 세면대 위에 붙은 얇은 거울 번쩍거리는 은색 손잡이 집 안 곳곳에 똑같이 박혀있는 매립등 조명. 이런 것들은 시공업체가 비용 절감을 위해 기본으로 선택하는 것이지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재가 집 안 곳곳을 차지하고 있으면 전체 공간이 개성이 없는 무미건조한 장소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기능은 하겠지만 감동은 없습니다. 매 끼니마다 아무 맛도 없는 식빵을 먹는 기분이라면 과장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욕실의 거울을 다른 프레임으로 바꾸거나 형광등을 분위기 있는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꼭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보여지는 순서대로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요즘은 가격도 괜찮고 디자인도 뛰어난 대안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소한 교체 하나가 공간 전체의 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차이가 큰 인상을 만든다는 말은 인테리어에서도 통하는 진리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공간을 너무 똑같이 맞추려는 강박입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색을 맞추고 패턴을 통일시키고 형태까지 비슷하게 반복하면 깔끔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람 냄새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한눈에 봐도 급하게 세트로 사온 듯한 느낌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 공간은 싸구려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 연결고리 없이 이것저것 들여놓기만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아무리 개성 넘쳐 보여도 공간의 의도나 중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냥 복잡하고 정신없는 곳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조화 속의 대비입니다. 서로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석도의 하나의 흐름 안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선 처음부터 분명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고 무엇이 필요하며 이 공간에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싶은지, 이런 기준이 서야 비로소 스타일이 생깁니다. 하나의 중심이 되는 가구, 예를 들면 소파나 침대 혹은 러그처럼 존재감 있는 요소를 먼저 정한 후 그 주위에 조화를 이루는 다른 아이템들을 차근차근 채워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색상도 한 가지 색을 반복하는 대신 톤과 재질을 다르게 하여 입체감 있는 색감을 만들어 보세요. 패턴도 크기와 간격을 다양하게 하되 공통된 색으로 연결감을 주면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태나 재질이 다른 가구를 조합하더라도 그 안에 반복되는 목재, 유리, 패브릭 같은 소재가 연결되어 있다면 공간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공간과 공간 사이에도 같은 몰딩색 반복되는 포인트. 색상 비슷한 재질 하나만 유지해줘도 집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붉은 실리라고 부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엮어주는 흐름이자 연결고리인 셈입니다. 좋은 공간을 망치는데 소리 없이 작용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무심한 어지러움입니다. 이건 한순간에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냥 향초 하나, 그 다음엔 선물 받은 작은 장식 하나, 또 어느 날은 지나가다 들른 가게에서 충동적으로 산 소품 하나,
그렇게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새 집은 삶의 온기가 깃든 공간이 아니라 마치 벼룩시장처럼 이것저것 뒤섞인 장터 같은 분위기를 풍기게 됩니다. 물론 집이 늘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 사는 집이라면 조금은 흐트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돌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띄게 큰 혼란이 없어도 공간이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더 이상 아끼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게 된다면 문제는 단지 물건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들이 제자리를 잃고 방치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꾸준한 시스템 하나면 충분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열쇠나 안경은 작은 트레이 위에 올리고 자주 흘리는 서류나 잡동사니는 바구니 하나에 담아두고 하루가 끝날 때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서랍 한 칸에 물건을 넣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 이처럼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춘 작은 정리 시스템만 마련해두면 삶은 훨씬 가벼워지고 공간은 자연스럽게 여유를 되찾게 됩니다. 혹시 이런 정리법이 낯설거나 막막하다면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단계별 정리 노하우를 담은 다른 영상도 참고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장식입니다. 처음에는 공간을 아끼고 꾸미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목적 없이 물건을 얹고 또 얹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블 위에 무의미하게 늘어선 소품들, 소파 위를 뒤덮은 수많은 쿠션들. 앉으려면 10분은 치워야 할 정도라면 이미 경계선을 넘은 셈입니다. 더 많이 채운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건을 덜어내고 남기는 것을 선택할 때 공간에는 진짜 마법이 일어납니다. 정리는 단지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는 감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적게 갖고도 충분히 따뜻할 수 있고 소박해도 감동적인 공간은 언제나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한 사람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집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다면 오늘 하루 단 하나의 물건만이라도 이건 정말 필요한가? 라고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집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6가지 인테리어 아이디어와 어떤 공간이든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7가지 핵심 원칙을 담은 영상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훨씬 더 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